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팬데믹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해왔고 이번 팬데믹은 그중 하나이지만 코로나19는 현대 시대를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잘 알려진 대로 감염된 환자의 비말, 즉 침방울로 인해 전파가 되며 드물게는 공기 및 표면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면역이 없는 사회에서 감염된 한 사람이 아무런 방역 조치가 없을 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재생산 지수, 소위 R-노트의 경우 코로나19는 2.2에서 3.3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자 한 사람이 생길 경우 2명에서 3명이 감염되고 다시 그 2명에서 3명은 4명에서 9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재생산 지수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어느 바이러스더라도 적절한 방역 조치가 없을 시 순식간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5,167만 2,400명의 인구가 있고 그중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60대 이상 인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고연령층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치명률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누적 치명률은 0.14%, 70대 이상은 0.56%, 80대 이상은 2.4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명률 또한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60대 이상의 입소자가 많이 모여있는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은 연령 요소 외에도 기저질환을 가진 입소자가 많고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증화와 사망의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이 필수적이겠네요. 네, 우리는 6차 대유행을 지나며 전 국민 100명 중 42.6명이라는 누적 확진율을 보이는 만큼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접촉자를 다른 시설로 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코호트 격리, 즉 동일 집단 격리를 시행합니다. 코호트 격리란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입원실은 병실뿐만 아니라 병동, 건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코호트 격리란 확진 환자, 접촉자, 일반 환자를 각기 다른 공간에 배치하여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군요. 그러나 공간의 분리만으로 코호트 격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호트 격리는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는 관리입니다. 코호트 격리의 방법은 먼저 확진자와 접촉자, 일반 환자의 격리 병실 또는 병동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접촉자나 일반 환자 중 유증상자가 발생할 시 유증상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병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입소자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배치를 고려하여 주세요. 코호트 격리를 위해서는 요양원에서 감염 관리를 위해 업무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네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코호트 격리 시작과 동시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보건소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관리 전반을 담당할 감염관리자와 환자 검사일, 검사 결과, 백신 접종력 등의 통계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행정 담당자를 나누어 지정해 주세요. 또한 일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을 파악하고 비상체제로 근무 인력 및 근무표를 재편성하여 입소자 돌봄 및 감염관리에 빈틈이 없게 만드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해 주시고 접촉자나 일반 환자 중 퇴소, 즉 자택 격리가 가능한 경증 환자를 파악하여 가능하면 코호트 격리 관리 인원을 줄이는 것 또한 좋습니다. 코호트 격리 진행 중에는 당연히 입소자의 격리 공간 이탈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흡연구역 등의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시간대별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1일 2회 이상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적 검사 시 명단 및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각각 확진자, 유증상자 격리 병실로 이동하여 주세요. 직원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급식 혹은 도시락은 담당 구역, 즉 확진 환자 구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확진 환자 구역 배식을, 일반 입소자 구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일반 입소자 구역 배식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인력 부족으로 구역별 담당이 없는 경우 직원의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 환자, 접촉자, 확진자 순으로 식사를 배부할 수 있게 순서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병실과 공용 공간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주시고 손길이 자주 닿는 모든 표면은 일회용 소독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여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 하루에 2에서 3회 이상 자연 환기 혹은 기계 환기를 실행하여 주시되 격리병실은 바이러스가 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을 닫은 상태로 외부 창문만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방의 내부, 문 앞에 의료 폐기물 박스를 비치하고 처리하여 폐기물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여 주시고 확진자와 접촉자의 사용 물품 및 격리구역 물품은 해당 구역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병실의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확진자와 접촉자의 오염 세탁물과 일반 환자의 기타 세탁물을 구분하여 수집, 수거, 운반, 처리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병실 출입 가능한 직원이 수거하여 소독 후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음식물 폐기물 또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 접촉 시에는 사종 보호구 또는 레벨 D 보호구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호트 격리 중간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시에는 자연환기가 잘 되며 사람의 이동이 통제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여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감염 관리로 근무 중 담당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구역 근무자와 접촉하는 것을 피해 주세요. 또한 1일 2회 이상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주시고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지정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차기하고 격리구역, 즉 오염구역을 벗어난 후 보호구를 탈의구역에서 탈의하고 의료 폐기물함에 알맞게 폐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 번 탈의한 보호구는 재사용이 안 되며 보호복을 입은 상태로 식사, 휴식 등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에서의 올바른 코로나19 코호트 감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요양원 위험 요인과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태의 주범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게스트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SARS-CoV-2 바이러스, 줄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요양원에서의 위험 요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씨, 보통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어떤 행동들을 좋아하시죠? 저는 입소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잘 퍼져나갑니다. 또한 밀폐된 장소에서 입소자들이 식사나 양치 등을 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해서 침방울이 생겼을 때를 좋아합니다. 그 말인즉슨 최대한 마스크 착용은 감독하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침방울이 퍼져나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직원들 또한 병실 내부에서 환자들과 함께 숙식하는 경우와 직원 동료들끼리 함께 다과 등을 먹을 때 감염이 확산됩니다. 네, 그럼 최대한 함께하는 식사 및 다과 등을 자제해야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환기, 청소, 소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시설 내 확산이 조금이나마 방지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환기와 청소, 소독 및 거리두기입니다. 제가 실제 상황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제가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5개가 있는데요. 진행자님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노출되어 있고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 그리고 마스크를 미착용하셨네요. 레벨 D 보호구의 지퍼도 내려가 있습니다. 글러브도 미착용하신 직원분을 통해 본인도 감염되고 남에게도 전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요? 바로 식판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일회용 식판을 사용하는 것이 제가 퍼져나가지 않는 것에 좋지만 최근 폐기물 처리 문제와 환경 문제로 인해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사용 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제대로 된 수거, 운반 및 소독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카락도 노출되어 있고 글러브도 미착용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 보호구는 아예 열려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점은 마스크를 이중 착용했다는 점입니다. 마스크를 이중 착용하면 대개 하나 착용한 것보다 틈새가 생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스크는 하나만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오염구역 내 음식을 섭취하고 있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퍼져나가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환경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창문이 잠겨져 있다는 말은 환기가 안 되었다는 뜻이겠죠. 또한 확진자도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돌봄을 하는 직원도 사용하던 마스크를 그대로 목에 걸고 환자가 있는 오염구역에 들어가셨네요. 이는 환자를 통해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묻어 다른 입소자들 및 직원이 있는 청결구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입니다.
네, 비슷한 원리로 썼던 마스크나 보호구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해 스테이션 혹은 휴식 공간 등의 청결 구역에 걸어놓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인 재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꼭 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폐기 장소 내에 오염 가능한 다른 물품들이 함께 비치가 되어 있고 폐기 시 봉지를 밀폐하여 수거하지 않으셨네요. 이는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 개인 보호구를 폐기할 때 차곡차곡 접어서 폐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 보호구는 개인 보호구 탈의법에 맞게 탈의하여 최대한 신체나 내부 의료에 접촉하지 않도록 폐기물통에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실제 상황에서 본 요양원 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분석 결과와 그림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 만나지 말아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코로나 바이러스 씨 감사합니다.